여성 2명을 네. 그 흉기를 들고 계속 따라가니까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신고한 경찰관 여경 하나고 남자 이제 경감 하나예요. 이 쫓아가서 제지를 했는데 여경한테 이제 달려들었고 또 이 남자 이 경감 경찰관이 공포탄 쏘고 충분히 이 하지 말라고 그 경고를 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칼 들고 덤벼들어가지고 이게 아마 이마하고 이 볼 정도 동맥까지 끊어지면서 경찰관이 다쳤어요. 그 과정에 이제 그 총기를 발사하고 3발이 가슴 쪽에 맞아서 그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게 경찰관의 총기 사용 행위가 정당방위냐, 그다음에 그 범죄 여기 나오는 거 이거죠. 범죄 사용 요건을 제대로 지켰느냐,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거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는데 최종 결론이 나온 사항입니다.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경찰은 총기를 사용한 54세의 경찰관 그 경감 이 사람이 정당방위 상황에서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A 경감 편의상 그렇게요. A 경감에 대한 형사처분 없이 수사 종결한다. 그러니까 무혐의라는 얘기입니다. 죄 안 된다는 걸로 이제 이게 종료가 됐어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A 경감 같은 경우는 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이마하고 왼쪽 뺨을 찢어졌어요. 그 칼로 제대로 맞았어요. 휘둘러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맥의 일부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기를 사용해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게 과잉방위가 아니냐, 이거 저 경찰이 총기 사용 규정 제대로 안 지킨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사를 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했고, 그 다음에 무기 내려놔라 투항 명령도 내렸고, 이제 또 대처한 상황이 단순한 위협 상황이 아니고 공격을 해오는 치명적인 칼을 들고 공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치명적 공격 상황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공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A 경감은 한동안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얼굴도 많이 다치고. 이 범인한테 공격을 받는다는 트라우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어찌됐건 제압 과정이지만 내가 쓴 총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 이 2가지를 아마 겪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근데 교수님 2001년도인가 그 경남 진주에서 총기 또 있었잖아요. 이번 사건에 그 A 경감을 무혐의 처리한 그 법적 근거 판례가 이제 하나 도입이 됐죠. 판례가 다 차용한 거죠. 이 판례가 2001년도에 경남 진주에서 진주에서 이 범인이 흉기를 소지했다는 정보를 듣고 이제 경찰이 지원을 나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피의자한테 목을 졸리고 있는 그 동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 흉기 들은 놈이 내 동료 죽이나 보다 생각하고 그 공포탄도 한 발 쏘고 실탄을 한 발 쐈는데 이제 그 결국 병원에 옮겨져 갖고 그 범인이 숨졌어요. 제대로 맞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신고 내용하고 다르게 그 사람은 경찰을 그 목 조르고 그 대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지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흉기도 결국은 안 가진 사람인데 과잉방위해갖고 총기 사용한 거 아니냐. 총기 안 썼어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잖아. 이 얘기예요. 과잉방위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는 죄가 된다고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요. 1, 2심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경찰관이 이제 처벌받는구나 했는데 대법원에 올라가고 무죄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의자에게 범인에게 흉기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는 없었어요. 네. 없었지만 네. 경찰관 입장에서는 걔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갔으니까 무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경찰관 머릿속에 예, 예. 이유가 있었고 또 동료 경찰관한테 언제 그 흉기를 쓸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과잉방위 아니다. 그러면서 무죄 줬거든요. 그거를 이제 차용해가지고 이번 사건하고 비교한 거예요. 근데 그 진주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기가 없었던 게 밝혀졌지만 네. 이 경우는 무기로 공격까지 했잖아요. 네, 네. 그 상황 진주 사건보다 이번 사건이 더 심하거든요. 피의자의 범행 네, 내용이. 네, 네. 그걸 비교한다면 광주 사건은 저번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다. 오히려. 이러면서 무죄를 줬어요. 분명한 거는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얘기하니까 뭐 가재는 개편이라 경찰 편 든다고 뭐라고 떠들던데 그걸 떠나서요 법리적인 측면 정당방위를 또 형성하는 이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경찰의 그 어떤 그 이 범인 그 심각한 범인에 대한 5단계 그 규정 예. 모든 거를 종합해도 사실상 이 사건의 A 경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저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어찌됐건 경찰의 총에 맞고 그 사망한 분은 정말 안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흉기를 들고 대항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네. 이 사건은 이렇게 처리되는 게 옳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때 제압 안 됐으면 이 경감님 돌아가실지 몰라요. 이거 죽었죠? 흉기로 막 들고 지금 다니는데. 그 뭐 동영상 보셨지만 막 칼 들고 막 덤비잖아요. 안 먹히는데 뭐. 그러면 교수님 그 과잉방위하고 정당방위는 어떻게 차를? 이게 이제 참 이게 대한민국 과잉방위, 정당방위가 정말 사실은 손을 진짜 많이 봐야 돼요. 이 법리를. 이겁니다. 비례 원칙을 따지는 겁니다. 비례. 자, 저 사람이 10개 정도가 레벨이 10 정도 되는 공격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요? 10 정도 되는 제압을 하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10만큼 에너지를 쏘면 나도 에너지파 10개를 날리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대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10개 정도의 강도로 저 공격해오는 사람을 내가 제압이 충분하잖아. 10개면 대등한 거고 한 12개 정도면 제압이 충분하잖아. 근데 13개를 썼다면 이를테면 과잉방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어떤 가치평가 자체가 싹둑 잘라갖고 무슨 수학적인 수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현장.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과잉방위의 대표적인 최신 어떤 이 판례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춘천 쪽에서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발견했어요. 도둑을. 이 집주인이. 그래서 이 도둑놈을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을 했고요. 그러면 제압한 걸로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그걸로 그냥 넘겨주면 된다 이거 제압한 상태로. 잡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더 나아가서 괘씸하게 내 집에 들어와서 이 새끼가 도둑질을 해. 제압한 상태 그 이후에 빨래 건조대로 두들겨 팼어요. 건조대로. 제압한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 바람에 그 빨래 건조대에 맞아갖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과잉방위가 된 거예요. 그건 과잉방위가 맞습니다. 제압하는 걸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이상 오버해가지고 더 공격을 해서 그 도둑놈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과잉방위가 돼요. 뭐 또 근데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겠죠. 뭐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을 나가는데 저 주먹만 딱 들고 덤벼요. 잽 누면서 덤벼요. 그럼 경찰관도 사실은 그 장구 사용 안 해도 돼요. 잽 하면 해도 되고 그것도 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뭐 총기가 아닌 뭐 경찰 봉이나 경찰 장구를 3단봉을 이용해서 제압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주 적당한 정당한 공무집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잽 날리는 사람한테 총을 빡 쏘고 허벅지다가 쐈어요. 그럼 과잉방위 되겠죠. 참. 이게 비례 원칙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